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반년도 되지 않은 30대 여성입니다. 신혼의 단꿈은 고사하고 벌써부터 여기에 하소연을 하러 왔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저도 이게 차라리 꿈이거나 제 착각 오해로 비롯된 일이면 좋겠습니다만 문제는 너무나 생생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귓가언저리에서 어머님이 퍼부어대는 말도 안 되는 억지와 쌍소리가 울려대는 것 같으니까요. 정말이지. 이런 대우를 받고 살 줄 알았으면 남편 됨됨이고 뭐고 연애나 하고 말 걸 그랬다 싶어요.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지인도 어이가 없어요. 멀쩡하게 직장 다니는 저한테 왜 취업 준비로 바쁜 남편을 소개시켜줬던 건지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으니 그 소개팅을 받았겠죠. 제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니 요새 남 탓도 많이 하고 성격이 점점 꼬이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는데 솔직히 사진도 못 보고 나갔던 자리라서 나름대로 걱정을 했었거든요. 괜히 시간 낭비나 하고 오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이게 웬걸요.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은 까무잡잡한 피부에 웃는 게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대화를 나눠보니 저랑 성격도 취향도 비슷하단 게 느껴지대요. 그래서 표현이 좀 유치하긴 한데 운명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니 아니나 다를까 서로 알게 된 지 3주 만에 연인 사이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남편은 취업준비생이었고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 경제력 부분에서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괜히 부끄러운 마음에 어디 가서 말은 못했지만 제가 데이트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되었고요. 물론 저도 여잔데 친구들이 연애하며 소위 공주 대접받는 걸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러움보단 남편에 대한 사랑이라고 해야 할지 그게 더 컸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 친정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거든요. 어려서부터 금전적인 부분에선 부족함을 느껴본 적이 없을 정도니까요. 게다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도 몇 년 동안은 친정 부모님이 매달 용돈을 따로 챙겨주셨으니 남편에게 그렇게 돈을 쓰면서도 어리석게도 아깝다는 생각은 못했답니다. 그러다 사귄 지 2년이 되어가던 무렵 마침내 남편이 취업을 했어요. 솔직히 제가 기대하던 수준의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다 들어간 회사였기에 진심으로 축하해줬고요. 취업 축하 선물로 제가 양복도 맞춰주고 명품 신발도 해줬죠. 지금도 쓰면서 또 속에서 열불이 올라옵니다. 지금 만약 누가 저처럼 연애하겠다고 하면 도시락을 싸갖고 쫓아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뜯어말릴 거예요. 하지만 그땐 아무도 저한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이가 없었네요. 아무튼 그래도 남편이 취업한 이후로는 데이트 비용을 서로 반반 정도로 부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반년쯤 지나선 남편의 제안으로 데이트 통장이란 것도 만들었고요. 한편 3년째 되던 해엔 남편 입에서 먼저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 솔직히 그전까지 돈 쓰고 시간 쓰고 만나면서도 남편과 결혼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하는 말이 자기는 예전부터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직장도 없고 이것저것 뭐 하나 준비된 게 없어서 말을 못 꺼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그 말이 뭐라고 나름대로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이후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말은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막상 까보니까 당장 돈부터 얼마 있지도 않더라고요. 사실 그전엔 결혼 생각이 없으니 남편이 월급을 받아 뭘 어떻게 쓰는지 아무 관심도 없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었는데 아무튼 황당해서 그래도 직장 다닌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돈이 하나도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시댁에 빚이 있어서 자기가 그 빚 갚는데 좀 보탰다나요. 참고로 빚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이 이런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 하지 말자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계속해서 결혼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리면 돈도 금방 모을 수 있을 것 같다. 더는 시댁에 무작정 퍼주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자긴 저 없으면 안 된다고 다른 사람들도 100% 준비하고 결혼하지 않는다며 저를 설득하려 들더라고요. 게다가 원래 제가 비용까지는 아니었어도 결혼에 관심이 없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만나고서 결혼한 해만의 소리가 나왔다 보니 친정 부모님 입장에선 이때 저를 시집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집은 우리가 해줄 테니
저더러 돈 때문에 헤어지고 그러지 말라면서 제 결혼을 독려하셨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하고 저하고 결국 결혼했습니다. 친정부모님께서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해주겠다 하시는 걸 제가 부담스러워 싫다고 난리를 쳐서 제 회사랑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20평대 구축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대단한 효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은 남편의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명색이 자기가 남잔데 자기 자존심이 어떻고 하면서 너무 큰 집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게다가 이것도 지금 생각하니 엄청 찌질한 건데 저더러 한다는 말이 시부모님 앞에선 저희 둘이 대출받아서 산 집이라고 하면 안 되겠냐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 집을 해주셨다고 하면 시부모님이 저보기 민망해하시고 쪽팔려 하실 것 같은데 아들로서 그 모습을 보는 게 괴로울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전 어리석게도 그런가 싶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머님 아버님껜 집은 남편과 제가 대출받아 마련했고 둘이 여력이 없어서 예물예단은 생략하기로 했다고 했네요. 이때 어머님이 대놓고 못마땅한 티를 내시긴 했는데 솔직히 시댁 형편도 말이 아닌 상황에서 그런 어머님의 반응은 적잖이 당황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과 제가 같이 산 집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건지 어머님이 걸핏하면 저희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결혼까지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 여러 가지 이유로 타부서로 옮겨 재택근무를 시작했는데 어머님이 어찌나 자주 오시던지 이직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울 정도였지요. 그리고 어머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곤 쓸데없는 간섭뿐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나가서 죽어라 돈 버는데 너는 집에서 에어컨 바람이나 쐬며 이러고 있냐? 내 아들은 나가서 뭘 먹는지도 모르겠는데 넌 고상하게 샐러드나 시켜 먹는구나.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허구한 날 저희 안방에 제 허락도 없이 들어가셔서는 이건 언제 산 거냐? 이건 어디서 났냐? 불쌍한 내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이딴 거나 사나르고 정신이 있냐 없냐? 환장할 노릇이었죠. 심지어 딱히 당신 눈에 트집거리가 보이지 않는다 싶으면 옷장에 걸려있는 자켓 주머니를 뒤집어 까보기도 하셨는데 그때는 정말 진절머리가 날 정도였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일이 2달 넘게 반복되다가 결국 제가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아무 때나 오시지 말라고 한마디 했어요. 저도 집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수시로 오시니 일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맨날 집구석에서 탱자탱자 노는 주제에 거짓말도 잘한다며 그러면 당신이 안 올 것 같냐고 콧방귀를 끼시대요. 그래서 제가 농담이 아니라고 정말 일해야 한다니까. 그까짓 거 일해서 몇 푼이나 버냐고. 그러지 말고 당신이 아는 가게 소개해 줄 테니 거기 나가서 주방일이라도 해라 그러시는데 솔직히 저희 어머님이 제 재산 상태를 모르셨거든요. 남편은 자기 자존심이 상한다며 시댁에 얘기를 안 한 눈치였고 예물이니 예단이니 그런 것도 죄다 생략했으니 어머님 입장에선 나름대로 판단할 만한 기준이 없으셨던 거죠. 심지어 집도 저희 둘이 대출받아 산 집인 줄 알고 계셨으니. 하지만 그건 그거고 자꾸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시는 게 더는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날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가 훨씬 많이 번다고 어머님 아들의 2배쯤 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그래봤자 여자는 애 낳고 어쩌고 하면 이후론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이나 해야 된다며 그러면 그땐 저를 누가 먹여 살리냐고 당신 아들이 먹여 살리는 거라고 그러니 저더러 지금 돈 몇 푼 버는 걸로 남편한테 유세 부리고 시부모한테 큰 소리 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대요. 그래서 결국 제가 안방에서 등기부등본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곤 여기 누구 이름이 적혀있나 한번 보시라고 그랬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왜 내 아들 집이 네 이름으로 되어 있냐면서 내 아들을 뭐라고 구워 삶았길래 이걸 네 앞으로 해준 거냐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네요. 그래서 구워 삶긴 뭘 구워 삶냐. 우리 부모님이 내 앞으로 사주신 아파트다 했습니다. 남편은 시댁빚 갚느라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다더라. 그런데 저랑 저희 친정부모님이 그냥 품어주기로 한 거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내막도 모르시지 않았냐. 그러니 저 좀 그만 괴롭히시고 앞으로 오시는 횟수 줄여달라고. 꼭 연락 먼저 주시고 저희가 된다고 할 때만 오시라고. 저도 그간 가슴속에 쌓인 게 많아서 그런가 딱히 미리 생각해둔 건 아니었는데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말 그대로 줄줄줄 쏟아져 나오더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기가 무섭게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어머님이 제 뺨을 때리셨던 거죠. 어안이 벙벙하단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점차 뜨거워지는 제 뺨을 감싸 안고는 어머님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네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제가 싸가지가 없어서 한 대 때린 거랍니다. 어디 시어머니 알기를 뭐로 알고는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냐면서요. 그리고는 저더러 네가 뭔데 내 아들이 내 빚을 갚든 말든 상관이냐, 원래 피가 물보다 진한 거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떨어 폭행으로 신고하기 전에 제 집에서 나가시라 했어요. 안 나가고 버티시면 경찰 부르겠다고요. 하지만 역시나 어머님은 계속해서 버티고 계셨고 저는 결국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10분이나 지났나 바로 경찰 2명이 왔더라고요. 저는 제 뺨을 보여주고는 지금 맞았다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야겠는데 어머님이 집에서 안 나가신다. 솔직히 태어난 척 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어쨌든 어머님한테 맞았다는 황당함과 수치심 그리고 모멸감, 이러한 복잡한 감정들이 한데 뒤섞이면서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발이 덜덜 떨렸으니까요. 그리고 다행히 경찰들은 이런 제 상황을 한눈에 알아챈 듯 어머님을 데리고 나와주대요. 그래서 전 바로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꾸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랑 문자가 계속해서 오더라고요. 이걸 받아 말아야 하다가 어머님이 도대체 뭐라고 꾸며대셨는지 알긴 해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남편의 목소리는 꽤나 상기되어 있었어요. 제가 맞았다는 얘긴 못 들었는지 어머니한테 어디까지 얘기한 거냐고 묻대요. 그래서 다 얘기했다. 근데 어머님이야말로 당신한테 어디까지 말씀하셨냐, 내 뺨 때린 거 얘기하셨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꽤 놀란 목소리로 엄마한테 맞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 부어오른 뺨과 병원 간판을 사진 찍어 보냈습니다. 진단서 끊어갈 거라고, 이걸로 어머님을 폭행죄로 신고할지 아니면 당신하고 아예 이혼을 하는데 어머님을 이혼 사유로 할지 고민 좀 해볼 생각이라고 했죠.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긴 한숨이 들려오대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현관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곤 절 보더니 첫마디가 많이 아프냐입니다. 그래서 아픈 건 둘째치고 기분이 너무 더럽다고 쏘아붙였죠.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미안해서인지 쪽팔려서인지 남편이 제 눈을 제대로 못 보길래 날 똑바로 보라고, 그리고 우리 단판을 짓자니까. 남편이 자기가 다 미안하다면서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겠다 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못 받았는데 뭘 그냥 넘어가냐고 그렇게 못하겠다 했죠. 그리곤 남편에게 당신도 이참에 확실히 정하라고 했어요. 시댁빚 갚아드리는 거 언제까지 할 거냐고. 그거 계속 할 거면 나랑 이혼하던가, 나랑 계속 살고 싶으면 시댁빚은 그만 갚아드리던가 하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도 이제껏 갚아드렸는데 갑자기 안 갚겠단 소리를 어떻게 하냐며 볼멘 소리를 하대요. 그래서 그럼 그냥 이혼하자 했어요. 나는 시댁 뒷바라지하는 남편 뒷바라지나 하며 살 생각은 없다고요. 그리고 결국 며칠의 설정 끝에 남편이 더는 시댁빚을 갚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참에 아예 경제권을 저에게 넘기기로 했죠. 대신 한 가지 조건이랄지 부탁이랄지, 아무튼 덧붙이기를 만약에 어머님이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신다면 한 달에 드리는 용돈이라도 좀 넉넉하게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저도 알아요. 좀 치사했다는 거. 하지만 어머님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몇 달 동안 저를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하셨는지 그때만 생각하면 치사하건 뭐건 간에 저도 똑같이 되돌려드리고 싶은 심정이었다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은 끝끝내 저에게 사과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 때문에 남편이 시댁빚을 안 갚아준다고 하는 거라며 저더러 남편 잡아먹을 X, 시부모 잡아먹을 X 쌍욕을 퍼부으셨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에게 그런 막말을 퍼부으시는 동안 남편도 옆에서 다 같이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자기도 저한테 더는 가타부타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냥 미안하다면서 앞으로는 시댁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라나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저도 시댁 일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내버려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수입도 없으시고 그나마 남편이 생활비로 얼마, 빚 갚으라고 얼마,
그렇게 챙겨드리는 돈으로 살림을 꾸려나가신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게 다 뚝 끊겼으니 당신들도 속 터지고 열받고 그러시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번에도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럴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원래 베푸는 것도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한테 베푸는 거지.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인 사람한테 제가 미쳤다고. 제가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그런 보람없는 일은 안 하려고요. 그리고 이러다 한 번만 더 어머님이 저한테 손대시면 그땐 남편 어머니고 뭐고 인정사정 없이 법대로 할 생각이에요. 분명히 말하지만 며느리는 어머님이 내킬 때 욕하고 손 나갈 때 맞아주고 하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 점 분명히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생활 2년 만에 이혼하게 된 20대 여성입니다. 이미 이혼까지 하고 남남이 되어버렸는데 뭐하러 이런 글을 쓰냐 하실 수도 있지만 결혼 또는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저도 나름대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네요. 물론 제가 모자랐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제 응어리도 풀고 또 누군가에겐 힘도 주고 그러고 싶은 거죠. 아무튼 서두가 길었는데 이제 진짜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남편하고 처음 만나게 된 건 다니던 헬스장 트레이너의 소개를 통해서였습니다. 당시 저는 한창 체력을 기르는데 열을 올리고 있었고 그래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운동을 다녔는데 그게 제 담당 트레이너 눈에는 좋게 보였던 건지 아무튼 자기가 아는 형 중에 되게 괜찮은 사람이 있다며 소개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런 소개 자리가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이 트레이너를 계속 봐야 한다고 생각하니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트레이너야 바꾸면 그만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트레이너들마다 가르치는 방식도 다르고 그렇다 보니 저랑 맞는 트레이너를 찾는데 1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원만한 관계로 오래가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기를 가지고 해주겠단 소개 자리도 아닌 만큼 알겠다 하고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만난 게 남편이었죠. 참고로 전 남편이지만 편의상 남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7살이 많았고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키가 컸고 외모는 잘생기진 않았지만 호감 가는 얼굴이었달까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 저를 사로잡았던 건 남편의 어른스러움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25살이었고 남편은 32살로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 나이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었는데 어째서인지 그때만큼은 남편이 그렇게나 어른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주변 또래 남자친구들에 비해 훨씬 생각이 깊은 것 같기도 했고요. 아무튼 돌이켜보면 그땐 제가 너무 어렸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멍청해서 남편을 좋게 봤던 거죠. 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그래도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소위 요새 금수저 은수저 하는데 저는 그래도 친정부모님은 동수저는 되지 않냐며 농담을 하시지만 제가 체감하기엔 은수저는 되는 것 같아요. 단지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부모님께 정말 많은 지원을 받았거든요. 특히 대학에 진학하고 2년 만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며 자퇴하겠다 말씀드렸을 때 물론 흔쾌히는 아니었지만 결국 저를 믿어주셨고 이후로는 그 누구보다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셨지요. 그래서 저는 늦게나마 제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을 수 있었고 친정부모님께선 한번 열심히 해보라며 제 앞으로 가게도 하나 열어주셨어요. 솔직히 굳이 가게를 차리지 않고 취직을 했어도 됐는데 그래도 제 꿈이라고 하고 제가 행복하다 하니 저 좋은 거 하며 살라고 차려주신 거죠. 그리고 저는 친정부모님이 힘들게 버신 돈으로 내주신 가게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가게를 이끌어 나갔네요. 그래서 지금은 돈도 회사 다니는 또래 친구들에 비하면 넉넉히 버는 편이고요. 반면에 남자친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이제 와서 말이지만 저와 나이 차이는 7살이나 났어도 벌이는 저보다 적었죠. 그러니 친정부모님도 처음에 제가 결혼한다 했을 때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딸이 좋다 하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혼 허락을 받고 나자 원래는 남편이 집을 해온다고 했었는데 그 말이 싹 달라지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제가 너무 어려서 살림을 제대로 꾸려나갈지 모르겠다 걱정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결국 청첩장까지 나오고 나서야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저를 옆에 끼고 살림도 가르쳐야겠고 또 시부모님이 딸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딸같이 대해주겠다며 다같이 오손도손 살자는 소리도 하시대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이야기였고 그래서 남자친구를 통해 거절이사를 전하니 그걸 핑계삼아 집은 못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크고 서운해서 당분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결정하시겠다나요? 그래서 결국 저희 친정부모님이 집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원래 어차피 다른 신혼부부들도 전세나 월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고 있기도 했고 아파트가 아니면 어떤가 싶기도 했기에 괜찮다고 했는데 친정부모님께선 어차피 언젠간 저 주려던 아파트였다며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 한 채를 아예 제 명의로 돌려주셨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시댁에서 알고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특히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턴 계속해서 틈만 나면 부부는 일심동체여야 한다며 공동명의를 하라고 자꾸 저를 설득하려 드셨는데 솔직히 들어가서 못 산다고 말씀드린 이후로 괜히 시부모님 눈밖에 나게 된 건 아닌지 무척이나 신경 쓰였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공동명의 이야기를 꺼내셨을 땐 그렇게 하고 나면 나를 좀 좋게 봐주시려나 하는 어리석은 고민도 잠시나마 했었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제가 이 이야기를 친한 언니에게 슬며시 꺼내니 저더러 미쳤냐며 절대로 그렇게 해주면 안 된다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사람 앞날은 모르는 거라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 언니가 아니었으면 제 팔자는 지금보다 더 어이없이 꼬여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공동명의도 안 했더니 이걸로 또 한 번 소위 점수가 대폭 깎였죠. 어머님은 이때도 저에게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네 서운하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하지만 제가 이런 이유로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건 결코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 친정부모님의 걱정을 뒤로 한 채 밀어붙였던 결혼이었던 만큼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었고 제 결정을 책임지고 싶었는걸요. 그래서 솔직히 위에 언급한 일 말고도 별의별 거지 같은 일들이 많았는데 친정에 미주알고주알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친정부모님이 걱정하실게 뻔했으니 어떻게든 저 혼자 견뎌내려고 했죠.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좀 넘었을 무렵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사업차 미팅이 있던 날이었는데 장소를 확인해보니 친정아버지 사업장 근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이 끝나는 대로 들려서 아버지 얼굴이나 보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깜짝 놀래켜드릴 마음에 미리 연락은 안 드렸어요. 아무래도 친정아버지가 사장이다 보니 자리를 비우시는 일이 잦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놀래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아버지 정비소에 도착했는데 아버지는 안 계시고 정비소 실장님께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실장님은 저희 아버지랑 같이 10년 넘게 일하신 분이라 저랑도 꽤 친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오실 때까지 시간도 보낼 겸 실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실장님이 조심스레 저더러 시부모님은 어떻냐고 물어보시대요.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그 무렵 5만 가지 일로 시달리던 차라 솔직히 말이라도 좋으신 분들이란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실장님이 이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은데 하시면서 실은 저희 아버님은 벌써 3번이나 정비소에 찾아오셨었답니다. 낡을대로 낡은 아버님 차를 끌고서 여길 고쳐달라 저길 고쳐달라 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매번 올 때마다 돈도 하나도 안 내고 가신다면서 자기가 제3자긴 하지만 이건 경우가 아니다 싶고 저는 그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 궁금해서 얘기를 꺼내시는 거라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저 하나 막대하시는 것도 부족해서 저희 친정아버지까지 그렇게 못살게 하셨다는 게. 특히나 저희 아버님은 어머님이 저한테 큰 소리를 내시고 억지를 쓰시면 적당히 좀 하라며 오히려 어머님을 나무라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 나름대로 어머님보단 아버님께 감사한 마음이 컸고 의지하고 있었는데 뒤로는 상식 밖의 행동을 일삼고 계셨다는 게 소름이 끼치더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친정아버지한테는 갑자기 볼 일이 생각났다 말하고 먼저 집으로 돌아왔어요. 친정아버지 앞에서 죄송해하며 눈물을 보이긴 싫었으니까요.
집에 오니 퇴근한 남편이 옷도 갈아입지 않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을 향해 저는 아버님이 친정아버지 정비소에 차 수리를 맡기셨다더라. 그것도 3번씩이나. 돈도 안 내셨다더라. 알고 있었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좀 당황한 듯 하더니 장인어른이 내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인간도 알고 있었구나. 정말 화가 솟구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더러 앞으로 아버님한테 우리 정비소로 가지 마시라고 얘기하라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몇 달 뒤 아버님이 또 저희 아버지 정비소로 가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저도 친정아버지랑 대화를 나누고 절대로 해드리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내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정아버지가 이제 이쪽으로 오지 마셔라. 오늘 수리도 못 해드린다 하고 거절을 하셨답니다. 그러자 아버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선 아주 호통을 치셨습니다. 도대체 네 아버지는 사돈 알기를 뭘로 아는 거냐? 오는 손님을 막는 가게가 장사가 될 것 같냐? 내가 왜 문전박대를 당해야 하냐?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얘기 못 들으셨냐니까 당신은 들은 바가 없다시대요. 아,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리고 도저히 남편만 믿고 있을 게 아니구나 싶어서 제가 대놓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자선사업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사업장인데 아버님이 이렇게 무턱대고 가셔선 돈도 하나도 내지 않으시니 저희 친정아버지 입장에선 손해가 크다. 그러니 찾아가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또 시댁에서 난리가 났죠. 그까짓 거 개나 소나 하는 자동차 정비소 하나 한다고 거들먹거리냐. 내가 차를 100만원치 수리를 했냐 1000만원치 수리를 했냐 하시면서 말해요. 정말 사람한테 질린다는 게 이런 건가 싶더군요. 이 일로 저는 남편과도 크게 다퉜습니다. 남편은 저희 친정아버지와 제가 아버님한테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며 사과를 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찾아가 깽판을 놓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더라니까요. 그리고 이 무렵부터는 솔직히 차라리 이혼을 해버릴까 하는 생각을 하루에 12번도 더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신혼 초부터 시부모님이 막말로 개차반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 하나만 보고 어떻게든 버텨왔던 건데 남편마저 시부모님과 별반 다를 거 없는 사람이란 걸 알고 나니까 절망스러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이혼하자고 내지르지 못했던 건 역시나 친정부모님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으로 인해 그런 곤란을 겪으시면서도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건 어떻게든 제가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셨을 텐데 그런 친정부모님께 결국 상처를 드리는 건 아닐지 두려웠거든요. 혹시 다른 부부들도 이 정도 문제는 겪으며 사는데 내가 인내심이 부족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20대의 어린 나이에 이혼녀라는 딱지를 달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도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이런 제 고민을 고맙게도 남편이 단칼에 정리를 해주더군요. 결혼 전 친정부모님 결혼기념일을 축하드리기 위해 제가 큰맘 먹고 미국 여행을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하지만 말이 보내드린 거지. 솔직히 제가 해드린 건 항공료가 전부였고 이후에 들어간 경비는 전부 친정아버지가 부담하셨습니다. 그래도 어디 가시면 꼭 우리 딸이 보내줘서 다녀왔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지난 봄이었어요. 대청소를 하며 제가 친정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 친정부모님이 미국 여행 당시 저를 생각하며 써주신 엽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엽서 내용을 찬찬히 읽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대요.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친정부모님 얼굴이 스치면서 감정이 복받쳤던 건지.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저더러 청소하다 말고 뭐 하냐며 전 남자친구 편지라도 되냐 하더니 제 손에서 친정부모님이 써주신 엽서를 낚아채 갔습니다. 제가 돌려달라는데 남편이 키가 크다 보니 제가 어떻게 뺏을 수도 없었죠.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이런 게 너무 싫었어요. 결혼 전엔 그 큰 키가 매력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 후에는 저를 약 올릴 때나 그 키를 써먹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었죠. 아무튼 이내 남편이 엽서를 제 얼굴에 거의 던지더니 저더러 장인 장모님만 미국 여행 시켜드렸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 보내드린 거라니까 그래도 그때 자기랑 사귀던 때 아니냐면서 그럼 자기랑 상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내가 번 돈으로 보내드린 여행인데 그거를 오빠랑 상의를 했어야 하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됐던 건지 더는 한마디도 안 하고 혼자 씩씩거리고만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한다는 말이 자기 부모님도 이참에 유럽 여행 한번 보내드려야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라고 했어요. 오빠 돈으로 보내드리라고요.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디 있냐면서 장인 장모님 미국 여행도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시부모님 유럽 여행도 제 돈으로 한번 보내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란듯이 제 앞에서 시부모님한테 전화를 걸더니 대뜸 제가 시부모님 유럽 여행 보내드린다고 헛소리를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안 보내드릴 거라고 악을 썼습니다. 진짜 이날 둘이 서로 때리지만 않았지. 온갖 악담을 퍼부으며 싸워댔죠. 그리고 이튿날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는 저더러 제가 어려서 뭘 모르는 것 같은데 효도를 할 거면 당신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야 한답니다. 나중에 다 늙은 시부모 보면서 옛날에 잘 좀 해드릴 거라고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면서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왜 저한테 하시냐? 남편한테 하시라 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모든 게 짜증이 나면서 더는 어머님하고 마주 앉아있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처음 겪는 일이었는데 갑자기 막 헛구역질이 나는 게 당장이라도 토할 것 같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떨어 나가달라 말씀드리곤 저도 제 가방하고 차키만 챙겨서 바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친정어머니가 좀 놀라신 눈치였어요. 하지만 이내 어이구 우리 딸 무슨 일이야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 하시는데 정말 눈물이 뚝뚝 떨어지대요. 그리곤 이내 친정어머니한테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며 그간 있었던 일을 두서없이 털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얻어맞지만 않지.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이러다 죽을 것 같다고요. 친정어머니는 제 이야기에 크게 충격을 받으신 듯했고 바로 친정아버지께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살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화가 나신 건 처음 봤어요. 친정아버지께서 저희 시부모님이고 남편이고 다 가만 안 두겠다며 절 데리고 시댁으로 쫓아가셨거든요. 그리고는 시댁에 도착해선 아버님 면전에다 대고 나이 처먹고 내 딸이 니들 돈줄이냐? 왜 남의 딸 집을 탐내냐? 여행은 니들 능력으로 다녀라. 솔직히 절대로 어디 가서 야, 너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정말 쌍욕을 하시면서 아주 가만 안 둔다고 화를 내셨죠. 그리고 그런 저희 아버지 기세에 아버님도 크게 놀라셨는지 오히려 사돈 어쩌고 하시며 사정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사돈 같은 소리 한다고 당장에 이혼시킬 거니 그런 줄 알라고 또 욕을 하시고요. 정말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가 나타난 저희 남편한테도 야이 개야소야 하시면서 이따위로 하려고 어린 내 딸 꼬드겼냐 하시며 곱게 이혼해주라고 엄포를 놓으셨죠. 하지만 이혼까지 이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당장 남편이나 시부모님 입장에선 솔직히 어디 가서 저 같은 조건의 며느리를 보나 싶었던 모양이에요. 저에게 자기들이 잘못했다 생각이 짧았다 문자를 해오고 남편은 특히나 가게 앞에 찾아와 죽치고 있기도 했는데 이땐 솔직히 좀 무서워서 어르고 달래서 집에 보낸 적도 있네요. 하지만 나중엔 결국 저희 친정아버지가 골프채 들고 남편 회사로 쫓아가셨거든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주고 뭐 그렇게 이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시부모님이 위자료 어쩌고 얘기하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오히려 제가 소송 걸겠다고 솔직히 뭘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잘 몰랐는데 저도 열받아서 아무 말이나 한 거죠. 아무튼 저도 막 나갔더니 좀 잠잠해지대요. 솔직히 지금도 생각하면 분하고 어이없고 사람이 뭐에 홀리면 앞뒤 재보고 그런 것도 없다더니 아무튼 이혼녀 딱지를 달게 된 게 분하고 저도 여자로서 나름대로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었는데 그것도 산산조각이 나서 억울하고 그래도 자꾸 과거에 얽매여 있지는 않으려고요. 아, 그리고 혹시 친정부모님이 이혼한 절 부끄러워하시진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오히려 친정부모님께선 쉽지 않았을 텐데 용기를 내 결단을 내린 제가 자랑스럽다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저에겐 무척이나 큰 힘이 되었답니다. 이런 부모님이 곁에 계셔주시는 한 앞으로 제가 못할 건 정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년 연애 끝에 얼마 전 결혼을 했는데 결국 이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입니다. 저도 남들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저랑 남편 반반씩 닮은 아이를 낳고 그렇게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 인생이 참으로 쉽지가 않네요. 남들이 미리부터 시댁 식구들 만나봤자 좋을 거 없다고 해서 남편한테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야 시댁 식구를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게 오히려 문제였나 싶기도 해요. 진작에 이상한 집구석인 걸 알았더라면 괜히 제 인생에서 3년이란 시간을 남편과 낭비할 이유도 없었을 테니까요.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다만 처음부터 남녀 사이로 연애나 결혼을 목적으로 두고 만났던 건 아니고 제가 당시 취미생활이 하나도 없어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인 중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듣더니 자기가 아는 사람이 사진을 정말 잘 찍는다면서 한번 그 사람한테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남편을 소개받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남편의 사진 실력은 제 기대 이하였어요. 못 찍는 건 아니었지만 우와 대단하다 소리가 나올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사진 실력과는 별개로 남편하고 말이 잘 통했어요. 소위 쿵짝이 잘 맞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사진을 핑계로 남편이 저에게 먼저 데이트 신청을 했고 저는 못 이기는 척 그런 남편과 약속을 잡았죠. 그리고 2달 이후엔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요. 사귀는 동안 서로 가족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었어요. 사실 남편이나 저나 직장 생활로 바쁘다 보니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였고 그 시간도 그다지 긴 건 아니다 보니 서로에게 집중하기 바빴지. 그 외에 관한 것은 그다지 궁금해하지도 묻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작년 늦가을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으면서 처음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네요. 시부모님에 대한 첫인상은 솔직히 그다지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었습니다. 일단 제 스스로가 워낙에 긴장을 많이 했던 탓에 제가 어떻게 보일지 대답은 잘하고 있는 건지 그쪽으로만 신경이 쓰였거든요. 다만 어머님 아버님 두 분 사이가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대요. 그리고 역시나 제 예상대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하길 실은 아버님이 젊은 시절 어머님 속을 많이 썩이셨답니다. 사업도 3번이나 망하셨고 그 와중에 바람까지 펴서 어머님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지난 과거라며 별일 아니라는 듯 이야기를 하는 남편에게 차마 놀랐다는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 짐짓 저도 그렇구나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은 했지만 솔직히 당황스러웠던 게 사실이에요. 아들은 결국 아버지를 닮게 돼 있다는 말도 생각나고 하지만 그때는 그래도 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있기도 했고 그간 지켜본 남편은 절대 그럴 사람은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황스러웠던 마음도 잠시 이내 별일 없었던 듯 결혼 준비를 이어나갔죠. 상견례는 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온 뒤 1달 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장소는 시댁과 저희 집 중간에 위치한 한정식 집이었고요. 원래는 호텔 중식당에서 하려고 했는데 시부모님께서 장소가 저희 집에서 더 가깝다는 이유로 기분 나쁜 티를 내셔서 그냥 중간에 위치한 그저 그런 한정식 집에서 할 수밖에 없었네요. 게다가 상견례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서로 가벼운 대화가 오가기도 전에 시부모님께서 다짜고짜 저희 집에선 얼마나 지원해 주실 수 있냐고 한 2억쯤 가능하냐고 물으시대요. 어차피 오갔어야 할 대화이긴 했지만 그래도 뭐랄까 별로 보기에도 듣기에도 좋진 않았죠. 아무튼 아버님이 자꾸 2억 이야기를 하셔서 친정아버지가 그럼 우리도 2억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마무리되었어요. 그런데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당혹스러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상견례 자리에서 먼저 2억 타령을 해대신 아버님께서 말을 바꾸셨거든요. 무슨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은 저 아버지한테 그냥 물어본 거지 당신이 2억을 해주겠단 소리는 아니었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남편을 통해 아무래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 정확히 얼마를 해주신다는 이야기냐 여쭙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전해온 아버님이 대답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더군요. 저희가 당신한테 돈 맡겨뒀냐고 얼마를 해주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지 벌써부터 자식들이 부모 재산을 가지고 묻고 따지고 하느냐고 괘씸하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에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니 친정 부모님이 뭐 그런 집구석이 있느냐고 결혼이고 뭐고 없던 걸로 하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남편에게 우리 부모님도 마음이 많이 상하셔서 당분간 결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는 게 좋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며 그제서야 자기가 시부모님이랑 제대로 단판을 짓고 오겠네 어쩌겠네 하더니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기로 한 게 4천만 원이었습니다. 솔직히 시부모님 말씀대로 4천만 원을 해주시건 400만 원을 해주시건 그저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게 틀린 말은 아니죠. 시부모님 두 분이 열심히 고생하셔서 번 돈이니 저나 남편이 결혼을 핑계로 무조건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이 돈을 빌미로 저나 저희 부모님을 대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친정 부모님께선 원래 해주신다던 2억 그대로 지원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사위가 얼마나 예뻐서도 아니고 사돈한테 잘 보이자고 그런 건 더더욱 아니고 하나뿐인 딸 제가 고생하는 게 보기 싫어 해주시는 거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저희 부모님 앞에서 남편은 제대로 고개를 들지 못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었으면 얼마나 다행이었을까요? 문제는 그나마 주시기로 한 4천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시며 안 주시는 거죠. 나중엔 말씀하시기를 저희 잔금 치르기로 한 날 하루 전에 주시겠다더니 막상 당일이 되어 연락을 드리니 이번엔 또 배탈이 나서 은행에 못 가고 계신다대요. 그리고 남편도 답답하고 하니까 그럼 어떡하냐고 볼멘 소리를 한 모양이던데 그걸 빌미로 막대 먹었다고 끝까지 돈을 안 주셨어요. 그리곤 며칠 뒤 말씀하시기를 어차피 그 돈 없이도 잔금 잘 치르고 하지 않았냐며 그땐 저희가 너무 괘씸해서 주기 싫으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해결이 되었으니 그 4천을 1억으로 불려서 다음에 이사 갈 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믿음이 갈 리가 없었죠. 그래도 제가 파혼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매번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정말 죽을 듯이 저에게 미안해했거든요. 자기가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탓이다. 자기도 자기 부모님이 저렇게 쉽게 말을 바꾸시는 분들인 줄은 몰랐다. 어쨌든 미안하다. 그리고 저희 친정부모님한텐 또 엄청나게 깍듯하기도 했어요. 사실 저희 친정아버지가 저를 무척 예뻐하시긴 하셨지만 늘 아들 하나 있었으면 하시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나름대로 싹싹하게 저희 아버지 기분도 맞춰드리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어머님 때문에 화가 나고 속이 상해도 모진 소리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는 남편 부모님이 이상하다며 욕을 하실지언정 자식이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저희 시부모님이 그 모양인 게 남편 잘못은 아니지 않냐 하시며 정작 남편한테는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시대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어찌저찌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달 초에 있었던 아버님 생신을 계기로 결국 남편과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싶은데 사실 아버님 생신을 앞두고 남편한테 보통 어떻게 축하를 하냐고 물어봤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선물 주고받고 뭐 그 정도 생각하면서 올해 음식 정도는 내가 하면 되려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매년 아버님 생신이 되면 아버님 형제분들이 전부 다 시댁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손님 대접은 전부 어머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러면 어머님 생신 때는 아버님이 그렇게 챙겨드리냐? 어머님 형제분들이 다 오시는 거냐 하니까 약간 허점을 찔린 듯한 표정을 짓더니 그건 아니고 아버님 생신 때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평생을 그렇게 해왔다 하고 어머님이 별 말씀 없으시다 하니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건 아니다 싶어서 더 말은 안 했지만요. 그런데 남편이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이제 어머님 대신 제가 아버님 생신을 그렇게 챙겨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야 어머님 남편이니까 그렇게 해드렸는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까진 못한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내 또다시 당황한 표정을 하더니 그러면 저더러 어머님이랑 얘기를 한번 해보라는데 도대체 뭘 이야기를 해보라는 건지 아무튼 더는 왈가왈부하기 싫어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넘겼네요. 그리고 아버님 생신을 이틀 앞두고 어머님께서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저더러 아버님 생신인 건 아냐 그러시길래 안다고 했더니 그런데 어째서 가타부타 말이 없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하고 상의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버님 생신이면 어머님하고 아들인 저희 남편이 상의를 하면 될 일이지. 남편을 건너뛰고 저랑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시단 건지. 게다가 아버님 생신인 걸 제가 안다고 제가 먼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가뜩이나 남편한테 들은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그렇게 나가자 어머님이 남자애가 뭘 알겠냐고 걔랑 얘기를 하겠냐면서 저더러 내일 출근하지 말랍니다. 회사에는 아파서 못 간다고 하든 어쩌든 이야기를 잘하고 시댁으로 오라는 거예요. 시댁에 와서 토요일 아버님 생신상에 차릴 음식을 같이 좀 하자고요. 황당해서 잠깐 말문이 막혔지만 제가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 도움이 정말 필요하다 하시면 토요일 아침에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지만 회사까지 빠져가면서 그렇게는 못한다고요. 그리고 문득 든 생각이 정 도움이 필요하시면 남편한테 얘기해보시라고 했어요. 남편이야말로 자기 아버지 생신인데 어머님이 그 정도로 도움이 필요하다시면 연차라도 내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뜬금없이 저더러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냐입니다. 친정까지 들먹이시는데 저라고 좋은 소리가 나갔겠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에선 부모님 생일상 때문에 자식더러 회사 못 가게 하는 적이 없어서 배우고 말고 할 게 없었다고 했죠. 그리고 결국 이튿날 저는 시댁 대신 회사에 갔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서운한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점심시간에 통화를 하는데 자기가 어머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혼자 음식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시더라. 날도 더운데 정말 고생하시는 것 같다. 제가 도와드렸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다. 듣다가 너무 짜증이 나서 제가 남편더러 그러니까 당신이 총대 메고 나서서 이런 거 이제 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라고. 무슨 형제분들까지 다 불러서 생신 축하를 받으시냐고. 어머니 고생하시는 거 안 보이냐고. 아들로서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지 않냐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제가 자기 아버지를 몰라서 그렇다면서. 모르긴 뭘 몰라. 자기가 사업 망하고 바람피고 어머님한테 개차반이라고 다 말해줘 놓고. 물론 그 소리를 입 밖으로 내진 않았지만요. 그리고 아버님 생신당일이었어요. 1시부터 점심 식사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혼자 고생하셨다는 말이 마음에 걸려서 오전 10시쯤 시댁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뭐 이렇게 일찍씩이나 왔냐면서 한껏 빈정거리시대요. 거기서 저도 마음이 많이 상했죠. 그런데 뒤이어 느지막이 기상하신 아버님께서 저를 보시곤 내년부턴 군소리 말고 네가 차려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내심 남편이 무슨 말이라도 해주길 바랬거든요. 어제 서로 나눈 얘기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자긴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먼 산만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가 없어서 아버님한테 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야 전업주부시고 아버님 아내니까 이렇게 해주셨는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못한다고 대신 생신 때 맛있는 데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이내 말은 똑바로 해놔야지 싶어서 형제분들은 빼고요라고 덧붙였습니다. 까놓고 매해 무슨 잔치 해드릴 일 있나요? 아무튼 저도 마음이 상했지만 저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도 마음이 상하신 게 눈에 보이대요. 솔직히 제가 뭘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들었지만 그래도 어째서인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긴 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턴 나름대로 싹싹하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서 분위기에 맞춰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아버님 형제분들 오시고 술도 한두 잔 들어가자 아버님이 대뜸 요새 장사치들이 얼마나 돈을 더럽게 버는지 아냐입니다. 장사하는 인간들이 하는 말은 하나 믿을게 못 된다면서 오죽하면 장사꾼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뭘 하셨더라. 장사하는 놈들은 돈밖에 몰라서 자식 교육은 나 몰라라 하더라. 내가 아는 누구도 자식 새끼가 싸가지가 있네 없네. 그러면서 슬며시 저를 보시는데 아, 나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싶은 게 저희 친정부모님이 두 분 다 동대문 상가에서 30년째 장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결국 저랑 남편 결혼할 때 시댁에서는 한 푼도 안 해주셨고 저희 친정에서 다 해주셨잖아요. 하지만 맹세컨대 그걸로 저나 저희 부모님이 시부모님한테 생색 한번 제대로 낸 적 없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괜히 이재성 씨를 들먹이셨습니다. 당신들은 뼈대 있는 가문이지만 옛날부터 특이한 성씨들은 죄다 천한성씨라면서 그리고 장사치들이 그 처한성씨를 쓴다는데 제 성씨가 진짜 특이한 성씨거든요. 정말이지. 점점 열이 뻗치는 게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그만 좀 하시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리곤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요새도 누가 사람 성씨 따지고 그러냐고. 요샌 다 재산 따지고 인품 본다고. 저도 재산이나 따지고 인품이나 볼 걸 그걸 안 본 게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 하곤 뒤도 안 돌아보고 제 집만 챙겨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불이 나게 쫓아와서는 그래도 이렇게 가면 어쩌냐면서 앞으로 시부모님을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대요.
그래서 안 보려고 그런다고 소리를 질렀죠. 내가 너 뭘 보고 결혼한 건지 착하디 착한 마음씨? 그것도 생각해보니 죄다 헛소리라고 아주 그냥 되는 대로 저도 막 내뱉은 것 같아요. 너무 성질이 나니까 말이 되나 안 되나 따질 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튿날 남편한테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했어요. 다행히 혼인신고는 서류 작성까지 다 끝내놓고 같이 가서 신고할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 조상님이 도우셨다 싶대요. 친정 부모님까지 저희 집에 오셔서는 남편한테 쓸데없이 우리 원망하지 말라셨어요. 그리고 시부모님한테도 전화하셔서 장사치니 뭐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어디 가서 돈이라도 벌라고 아들 하나 장가 보내면서 부모가 돼서는 쪽팔리지도 않았냐고 한마디 하셨다네요. 진짜 양반 집구석이면 이런 경우 없는 짓거리 하겠냐면서요. 그리고는 뭐 결국 아버님하고 저희 친정아버지하고 서로 쌍욕하시면서 싸우신 것 같은데 저희 친정아버지 표정이 밝으신 걸로 봐서는 제가 걱정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몇 달 만에 결혼 생활 종치고 나니까 여러 가지로 회의감도 들고 사람들 보기도 민망스럽고 정신이 없네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기 전에 발을 뺐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힘내서 이 시간도 견뎌봐야겠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